안녕하십니까? EJ 지식TV입니다. 이번 주제는 2021년 개천절 특집으로 국조 단군 왕검의 고조선 건국과 관련한 단군 신화를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편에서는 개천절의 의미와 단군 신화에 대한 삼국유사의 원문 기록을 한글 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천절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천절은 단군 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 왕검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국가가 건국된 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은 단군 왕검이 즉위하여 단군 조선을 개국한 해인 기원전 2333년을 원년으로 하는 단기 4354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을 기념하는 날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이며 이는 대종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종교는 단군교라고도 하며 단군 숭배 사상을 기초로 하여 1909년 융의 3년에 대종사 나철이 장시했습니다. 대종교의 개천절 행사는 일제강점기에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개천이란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뜻을 펼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홍익인간이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단군의 건국 이념이며 우리나라의 정치, 교육, 문화의 최고 이념입니다. 개천절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음력 10월 3일을 민족의 기념일로 채택하여 기념했었습니다. 또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단군이 즉위한 기원전 2333년을 단군 기원 원년으로 하는 단기를 연으로 채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단기는 1961년 5.16 군사정변 후 1962년 1월 1일부터는 사용이 중단되면서 서력 기원인 서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9년 제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해마다 양력 10월 3일을 국경일로 공식 제정하여 개천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조 단군 왕검과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군 신화의 기록입니다. 단군 신화에 관한 내용은 중국의 위서와 고려 후기의 승려 이전이 편찬한 삼국유사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군 신화는 고려 후기 이승효의 제왕운기, 조선 초기의 골람의 응제 시와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 여지 승남 등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전의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 신화입니다. 단군 신화는 이전의 고기를 인용하여 편찬한 삼국유사의 기편에 최초의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단군 신화의 원문 내용을 해석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 한글 번역 내용입니다. 옛날에 하느님인 환인의 서자 환웅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환인은 아들의 뜻을 알고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니 삼의 태벽이 홍익인간, 즉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아버지 환인은 아들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며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자 환웅이 풍백, 오사, 음사를 비롯한 산천령의 수하를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고 일컬으며 다스리게 되었다. 환웅 천황은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의 일을 맡아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면서 환웅에게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빌면서 간청하였다. 이들의 간청을 들은 환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자루와 마늘 20쪽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곰은 시키는 대로 이것을 받아서 먹고 37일, 즉 21일 만에 여자로 변하였으나 호랑이는 참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웅녀, 즉 곰 여인은 그녀와 혼인해주는 상대가 없으므로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원하였다. 그러자 환웅이 잠시 인간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곧 단군 왕검이다. 단군 왕검이 즉위 50년 뒤인 평인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 이어서 도읍을 백악산의 아타달로 옮겼는데 그곳을 궁울산 또는 금미달이라고도 했다. 단군은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김연의 기자를 조선 왕에 보험하고 자신은 장담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니 나이가 1908세였다. 지금까지 2021년 개천절을 맞으면서 국조 단군 왕검과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단군 왕검이 건국한 고조선이 성립된 시기에는 청동기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동 유사에 실려있는 단군 신화는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를 거치면서 고조선이 건국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국 신화에 나오는 천부인은 주술의 도구로 권위의 상징이었던 청동 단검이나 청동 거울, 옷과 같은 상징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는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인본주의적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하편에서는 상편에 이어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 신화의 내용을 원문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개천절을 맞으면서 국조 단군 왕검의 인본주의 사상과 우리나라의 찬란한 5000년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과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공유되었길 기대하면서 이제이 지식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